이번 사례는 장남 문제로 고민이 많으신 할머니 사례예요. 제가 이제 제목을 말씀드릴 때 장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요즘은 장남, 차남 이런 말 잘 안 써요. 근데 이제 제가 노인 상담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장남, 차남이라는 말씀을 아직은 쓰고 계십니다. 할머니는 슬하에 이남, 이녀를 두셨대요. 근데 할머니 말씀에 의하면 아우 나머지 셋은 제 앞가림 잘하면서 잘들 살아요. 근데 이 장남이 문제네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우리 집 장남은요 장남 역할도 못하고요 장남까지도 안 바래요. 그냥 아들 역할을 아예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며느리하고도 이 할머니가 갈등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남이 우리 집에 안 온 지 한 10년은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며느리도 우리 집에 안 오고 있고요. 뭐 명절이 돼도 어버이날이 돼도 뭐 부모님 생일이 돼도 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할머니도 어느 정도는 조금 이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건 아니지만 체념을 하는 쪽으로 마음을 조금 접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안에 그 감정은 남아 있으시죠. 아들에 대한 어떤 걱정이나 염려는 있으시죠. 그렇게 지내셨는데 얼마 전에 그 아들이 그 추석 때 명절 때 아침에 일찍 전화가 왔더래요. 생전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했던 아들이 전화가 왔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는 마음속에 이걸 다 꾹꾹 누르고 참느라고 눌러 놓으셨는데 아들이 연락이 안 왔으면 그냥 누른 채로 살아가실 텐데 아들이 연락을 딱 주니까 아들 목소리를 딱 들으니까 이게 다시 일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동안 서운했던 얘기를 하셨대요.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네 집에 전화를 한번 해서 한바탕 해야 되겠다. 할 얘기는 좀 해야 되겠다. 라고 했더니 아들이 어머니 저희 집에 전화하지 마세요. 저 그러면 그 애기 엄마하고 큰일 나요. 저 지금도 밖에 나와서 전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너무너무 더 속상하신 거예요. 아들이 이 할머니에게 어떤 존재냐면 장남이기도 했지만 너무너무 정말 잘 자라준 아들이래요. 공부도 잘했고 그래서 대기업에도 순탄하게 들어가고 월급도 굉장히 많대요. 근데 며느리를 딱 봤는데 며느리는 학력도 짧고 그런데다가 굉장히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며느리예요. 근데 결혼을 딱 하니까 이 며느리가 할머니 생각은 이래요. 결혼을 딱 하니까 평생 만져보지 못한 돈을 매달 만지게 되니까 낭비벽이 엄청나게 심해지고 엄청 사치스러워지더래요. 그러니까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생활을 하니까 정신없이 쓰더랍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 애들 키우는데 애들한테도 수입옷만 입히고 수입 신발만 신기고 이렇게 지냈다고 해요. 근데 할머니가 그랬대요. 아이 뭐 그거야 지 복이다. 그런 남편 만난 것도 네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 정도까지는 할머니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근데 할머니도 거기까지는 용납을 하셨는데 며느리가 낭비와 사치만 한 게 아니라 친정 쪽이 이제 형편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친정에 빚과 관련된 보증을 섰대요. 그래서 그거로 1억 정도가 빚이 생겼다고 해요. 근데 아들이 그거를 또 뭐 월급도 좋고 하니까 그걸 싹 갚아줬대요. 그렇게 지냈는데도 여전히 자꾸 차 앞딱지가 붙여지고 하니까 결국은 아들하고 며느리가 이혼을 했답니다. 근데 이 이혼을 한 게 정말 둘이 갈라서려고 이혼을 한 게 아니라 서류상으로만 이혼을 한 거예요. 그런 어떤 차압으로부터 조금 빚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거는 아내가 진 빚이다 해서 이제 책임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고 서류상 이혼을 했고 애들을 키워야 되니까 그냥 사는 건 같이 살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관계가 안 좋으니까 10년 정도를 연락을 두절하고 왕래를 두절하고 이렇게 살았던 거죠. 그래서 아들의 신신당부도 있고 해서 할머니가 전화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할머니가 그 통화를 하고 나서 서러움이 이제 밀려오신 거예요.
그동안은 강인한 척 하면서 이렇게 살으셨는데 다 이제 수포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런 말씀도 하세요. 할머니, 선생님, 아들이고 딸이고 저런 자식이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네.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책해요. 선생님, 내가 저 아들도 자식이라고, 저 자식 낳고 내가 지금 밥숟갈을 뜨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그래서 아들이랑 통화하고 나서는 저는 그 이후로 병원을 한 번도 안 갔어요. 지금 아들이랑 통화한 게 추석이라고 하면 몇 달 지났잖아요. 그동안 병원을 한 번도 안 가셨대요. 그거는 내가 건강합니다가 아니라 아파도 병원을 안 가셨대요.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라는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제가 볼 땐 시름시름 앓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 너무 힘들어 하셔서 힘드셔서 그래도 그 힘드신 가운데 저희하고 상담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상담을 들으면서 할머니가 얼마나 지금 힘겨우실까에 대해서도 생각하면서 동시에 들었던 생각은 할머니가 이렇게 힘겨우신데 아들은 또 얼마나 힘겨울까. 저는 살짝 아들 편 쪽에도 조금 서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가 머릿속에 제일 크게 생각이 들었냐면 아내가 그렇게 반대를 하고 시댁하고 사이도 안 좋고 10년을 왕래를 안 했는데 그 새벽에 추석 명절이라고 부모한테 전화를 하기 위해서 몰래 집에서 나와서 밖에서 부모한테 전화를 했던 그 아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아들의 심경은 어땠을까? 부모가 그리워서 저렇게. 그래서 하여간 조금 울컥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참 아들도 많이 힘겹겠구나.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에 대해서 힘겹지만 아들은 아내와 부모님 사이에서 지금 끼어서 굉장히 힘들겠구나. 그러면서도 그 집에서는 또 가장 역할을 하느라고 힘들겠구나. 많이 힘들겠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할머니, 아까 아들 집에 그 전화를 한번 해서 내가 속 얘기를 쫙 속 시원하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아들이 그렇게 만류도 하고 하니까 다른 형제들이 좀 이 장남하고 연락을 취해서 장남을 좀 만나보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얘기도 해드렸어요. 그랬는데 급기야 할머니가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이제 추석 지나고 나서 몇 달의 일이에요. 그 집을 찾아가서 이제 너무 화가 나시는 거예요. 추석 이후로. 그래서 찾아갔는데 아들은 없고 직장에 가고 며느리랑 아이들만 있답니다. 근데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찾아갔는데 결국은 집에 못 들어가셨어요.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을 딱 닫혀진, 잠겨진 문을 가운데다 두고 안에서는 며느리랑 손주들, 그리고 밖에서는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대치된 상태에서 그렇게 언쟁을 높이신 거예요. 문전박대도 당하시고 완전 무시도 당하시고 아이들은 할머니 말에 의하면 엄마 편이래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다투는 이 소리를 듣고 아이들은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분위기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왜 와서 우리 엄마 괴롭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충격을 받았어요. 일단 집에도 발을 못 디뎠다. 문을 사이에 두고 언쟁을 높였다. 손주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오셔서 선생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아들 며느리하고 그냥 갈라선 채로 지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드렸어요. 할머니, 제가 볼 때는 할머니 힘겨움은 물론 힘겨우세요. 너무너무 힘드신데 아들의 입장을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따로 생각해 봤는데 그래도 아들이 명절이라고 이 집에 훅 와버리지 않고 몰래 나와 전화를 했다는 거는 나는 부모님도 중요하고 내 가정도 지켜야겠습니다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을 그 상황에서도 내가 가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아들의 마음, 그리고 아들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속상해하시는 할머니의 마음, 저울에 달아보면 어떤 게 더 크다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할머니한테 드렸어요. 그 얘기는 아들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지금은 아들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아들 입장에서도 말 못할 어떤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 조금 기다려 주시는 것도 지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예전에 감정을 눌러놨던 것처럼 다시 한번 감정을 좀 누르시는 그런 노력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랬어요. 이번에는 할머니 감정을 꾹꾹 눌러서 담고 계시지 말고요. 안 좋은 감정 계속 누르고 있으면요, 부패돼요. 부패돼서 냄새도 나고 뭐 독성 성분도 나오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할머니, 이제 저희하고 상담을 한번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아들 생각이 나거나 아들에 대해서, 며느리에 대해서 참 괘씸하고 불쾌한 생각이 문득 떠오르시면 그때 아들네에 전화하지 마시고 저희하고 상담하셔서 조금씩 해소하세요. 아들이 그 정도 액션을 취했다는 얘기는 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하고는 연을 끊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언젠가 아들이 돌아올 것 같아요. 그때까지 할머니가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들 너무 보고 싶으시면요, 그때는 연락하세요. 근데 어떻게 연락하시냐면 낮에 아들 일하고 있는 시간에 문자로 한 통 하세요. 밥 잘 챙겨 먹고 다녀라. 절대 이런 건 하지 마세요. 너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니? 안부 연락도 한 번 없니? 이런 건 절대 하지 마시고 부담 안 가게 건강하니? 따숩게 입고 다녀라. 밥 잘 챙겨 먹고 다녀라. 이렇게 응원이나 지지해주는 그런 정말 순수한 엄마의 마음만 문자로 가끔씩 전달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마음은 조금 누그러뜨려 드렸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제 생각에는 이때는 다른 형제들이 조금 역할을 해주시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형제들이 그 장남을 만나서, 왜냐하면 딸도 둘이 있잖아요. 이남 이녀니까 장남을 빼면 딸 둘하고 아들 한 명이니까 이 나머지 아들이 형을 만나서 남자 대 남자로 좀 얘기를 나눠봐도 좋을 것 같고, 딸들이 그 오빠가 될지 뭐 남동생이 될지 모르겠지만 만나서 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할머니하고 상담했지만 딸들이 이럴 때는 할머니의 마음을 조금 풀어주기 위한 노력들을 조금 해주시면 그것도 보탬이 많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너무 슬픈 일이었어요. 이 댁은 원래 그 며느리가 결혼하기 전부터 삐그덕삐그덕 했대요. 결혼하기 전부터 안 좋았는데 결혼을 했는데 그때도 계속 안 좋고,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고부간에 이 해소되지 않은 갈등이 계속 중간에서 막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참 그 상담을 해드리는 내내도 저도 마음이 아프고 좀 슬펐던 사례였습니다. 이번 사례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들이 결혼하면 며느리와 친하게 지낼 생각인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아들이 결혼을 하면 며느리하고 친하게 지낼 생각이시라고 말씀을 하셔서 좋은 방법이죠, 아주.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이제 내용은 좋은데 방법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선생님이 며느리한테 일단 잘해 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며느리하고 내가 친하게 지낼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사람 관계가 뭐랑 같으냐면 캐치볼하고 같아요. 이쪽에서 아무리 공을 잘 던져줘도 저쪽이 그거를 제대로 못 받으면 관계는 좋은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반대도 있어요. 이쪽에서는 공을 잘 못 던졌어요. 조금 빗나가게 던졌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잘 받는 사람이 있어요. 막 달려가서 받아요. 그럼 뭐예요? 그 선생님이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셔서 며느리한테 사실 조금 못해줘도 며느리가 그걸 다 품는 며느리가 들어왔다. 그럼 관계가 좋아지는 거고요. 반대로 선생님이 며느리한테 잘해줘도 며느리가 그걸 받을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관계는 내 노력과 관계없이 또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미학적인 거리가 항상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너무 잘해주려고 또는 너무 가까이 지내려고 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적당히는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 유지된 거리에서 친하게 지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며느리들 중에도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며느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며느리 중에서도 요즘은 드물지만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이런 거 상담 되게 많이 와요.
같이 사는 며느리가 있고 할머니가 계시면요. 둘째 며느리, 셋째 며느리는 가끔 오잖아요. 가끔 왔다가 가면 할머니들이 그 둘째, 셋째 칭찬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쵸? 왜 그런가 보면요. 이분은 그 같이 사는 며느리는 할머니랑 생활 자체가 똑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늘 편안하게 지내잖아요. 근데 따로 사는 며느리들은 가끔 와서 할머니가, 시어머님이 좋아하는 거를 찔러주고 가거나 좋아하는 거를 해드리고 가면 그게 다음번 방문할 때까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며느리는 9번 잘하고 1번 못하면 그거 가지고 꿍 해서 매일매일 지내시는 거고, 따로 사는 며느리들은 10번 못해도 1번 와서 잘하고 가면 그거 가지고 계속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따로 살아라의 의미가 아니라 따로 살았을 때 좋은 점이 그런 점이란 얘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여기는 거리가 없는 거고 여기는 거리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만큼은 아니어도 살짝 미학적인 거리는 유지하면서 관계를 계속 맺어 나가시면 훨씬 좋은 관계를 오랫동안 맺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 친구나 지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 매일 만나면요, 그 안에서 좋게 지내다가도 갈라서는 계기가 돼요. 저는 선생님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그런 시어머님들이 많아지시면 참 그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말이 상당히 줄어들 것 같아요. 그리고 고부간의 요즘에는 관계가 좋기 위해서는 저는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어른들이 젊은 세대들의 문화나 이런 것들을 조금 미리 익혀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종교가 다를 때 다툼이 많고요. 정치 성향이 다를 때도 다툼이 많아요. 근데 그거 못지않게 요즘은 굉장히 크게 다툼이 많은 주제가 문화의 차이예요. 문화적 차이가 상당해요. 옛날에는 문화적 차이 하면 뭐 얘기했었냐면 지역 갈등을 많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영호남의 만남 뭐 이런 얘기들 했었잖아요. 어른 세대 때는. 근데 요즘은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지역이 어디냐? 그거는 아무 대수롭지가 않아요. 근데 같은 또래 안에서도 문화적 차이가 다를 때는 친구가 되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하물며 노인 세대와 젊은 그 며느리가 왔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최소 20년 아니면 요즘은 30년 이상 세대 차이가 날 텐데, 세대 차이를 조금 못 느낄 만큼 30년 후 세대들의 문화를 시어머니들이, 어른들이 조금 익혀두신다 그러면 친해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50대인데 아이가 청소년기 때 아이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제가 했던 건 아이하고 대화를 많이 나눈 게 아니라 제가 아이돌 그룹 보면서 아이돌 그룹 이름 외웠어요. 그리고 차에다가 아이돌 그룹의 노래만 다 입력해서 그것만 계속 듣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퇴근하고 집에 딱 갔는데 TV에서 아이돌 그룹 나와서 노래하잖아요. 그러면 아는 체를 했어요. 그러면 아이가 30년 나이 많은 엄마가 저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제가 아는 체 하지. 저 센터에 제 이름이 저거잖아. 쟤네 그룹 인원수가 7명이잖아. 아이돌은 대체로 홀수를 한다며 가운데 센터 두려고 막 이런 아는 체를 하면 우리 엄마가 나랑 굉장히 동떨어진 사람이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세대 차이를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도 좀 하시면, 왜 우리 보고만 노력하라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런 모습들을 어른들이 먼저 보여주시면 젊은 세대들도 어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조금이라도 노력하지 않을까. 그러면 사회의 온도가 한 1, 2도 정도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동거하는 할머니하고 이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어서
나중에는 부부로서 새 출발하시게 됐다는 사례하고요. 두 번째 사례는 장남 문제로 고민하시는 할머니인데 아주 명쾌하게 제가 해결을 해드리지는 못했어요. 좀 장기적으로 시간을 갖고 계속 연속적으로 상담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다른 사례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